그래서 아마 이 단어 뭐야 싶은 단어들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일부러 바꾼 거예요. 학교에서도 단어를 좀 바꿔서 내시다 보니까 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내왔고,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아마 매번 테스트 보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풀만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쌤이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아마 오늘 수업하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 학평진도 나갈 거거든요. 네, 근데 학평진도 나갈 때는 외부 지문 따로 수업할 거니까 외부 지문 풀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평진도 나가고 외부 지문 풀고, 네,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진도 나가볼까요? 네, 이거 책 먼저. 네. 네. 하시고. 네. 하시고. 오. 하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네. 오케이. 1번부터 갈 건데, 네. 아니, 쌤이 조금 TMI이긴 한데, 좀, 쌤이 젊어 보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마 좀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머리를 볶았어요. 근데 요새 유행하는 머리 중에 뭐 히피펌인가? 네, 그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쌤이 손질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이 꼴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의도랑 조금 다르게 돼가지고 괜찮나요? 약간 엎드려 절박해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눈썹 관리 해주는 데도 있더라. 알아요 혹시 친구들? 몰라? 네. 아니, 쌤도 원래 이런 거 관심 없는데 이제 머리 하는 김에 눈썹도 정리하자 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눈썹 뭐 브로우 바라고 있대요. 네. 알아요 혹시? 몰라요? 눈썹 정리해준대. 가서 눈썹도 정리받고 왔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어때? 정리받는 거 티 나죠? 네. 열심히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쌤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어쨌든. 잘 보이나요? 오케이. 네. 다 됐나요? 오케이. 가봅시다. 네. 갈게요. 네. 자, 가난한 학생들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데요. 뭐가 허락되지 않냐면 to be heroes. 그러니까 영웅이 되지 못한답니다. 특히 어디서? 할리우드 영화 보면 가난한 학생들은 보통 영웅이 안 돼. 왜? 성인들이 보통 뭐 해야 되냐면 가난한 학생들은 구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편견, 뭐 편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은 영웅이 되지 못하고 맨날 구제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구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반면에 middle class, 즉 이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의 학생들은요 거의 항상 뭐가 돼? 영화에서 영웅이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한 영화는 어떤 걸 특징으로 하냐면, 보통 중산층의 학생들이 뭘 특징으로 하냐? 항상 똑똑하대. 그 영화에 나오는 일반적인 성인보다 중산층의 학생이 똑똑하답니다. 이게 좀 할리우드의 편견이래요. 할리우드 영화의 두 가지 편견입니다. 그래서 쌤이 1번, 2번 표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these double standards, 즉 이 이중잣대, 아까 위에 말하는 두 가지 편향을 의미해요. 첫 번째, 가난한 학생들은 영웅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중산층 아이들은 영웅이 되고 똑똑하다. 요건데 요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reflects, 반영한답니다. 뭘 반영하냐면 영국 문화인데 중산층의 편견을 조금 반영하고 있다. 그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편견, 편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미국 영화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 미국 문화에 대한 조금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bias한 편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그래서 middle class perspective. 그래서 중산층의 관점이라는 것은요, 항상 두드러진대. 그리고 항상 영웅적인 관점으로 영화에서 등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항상 영웅이야. 항상 최고야. 좋은 것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why it would be convenient. 그리고 아마 뭐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할리우드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 이중잣대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자, 현실은요. 네, 현실은 이 왜곡된 이미지, 즉 이 편향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야. 왜곡된 이미지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못 사는 사람, 중산층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그 중산층 10대들의 이 왜곡된 이미지가요, 사실 뭡니까? 리플렉션, 반영한 거라는 거예요. 뭘 반영한 거냐면 왜곡된 이미지를 반영한 건데 그 이미지는 사실 미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회적 계층에 걸쳐서 미국이 애초에 저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 물론 왜곡된 거긴 하지만 미국 자체에서 애초에 사회 자체에서 왜곡돼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에도 그게 반영된 거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겠어요? 오케이? 자, 밑에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these representations. 그래서 이게 표현된 게 바로 뭡니까? 일종의 중산층에 대한 환상이다. 일종의 환상이다. 라는 거고, 실제로 그 환상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가난한 학생들은 맨날 어려움에 처하고, 중산층 학생들은 맨날 똑똑해, 현명해. 라는 이 편견, 환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환상이냐면, 중산층을 넘어서까지도 적용돼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미국 사회 전체에 이거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가지고 있댔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환상은 중산층의 관점이 뭐야? 미국 사회 전체에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은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두 가지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생기게 됐냐? 미국 사회가 애초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용 이해되셨어요? 혹시 해석이 다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괜찮나?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쌤이 중간중간에 요거 파란색 형광펜으로 끄은 것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 때문에 끄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블 스탠다드, 요 이중잣대라는 게 이 글의 메인 내용, 즉 핵심 소재를 담고 있어서 내용서 수령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쌤이 여기 체크한 건 어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어휘 문제 정도도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정리하고 궁금한 거 없으면 어법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바로 어법 봐도 되겠어요? 네.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 첫 문장에 우리 allow 동사는 오형식 동사인데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격 보고 바로 투부정사 온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필름 뒤에 in which 돼 있죠?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뒷문장이 완전하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우리 while 요거 볼게요. 쭉 내려와서 while 들어가 있는 문장 보시게 되면 우리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it to blame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그 that 요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요. 요 주어는 Americans고요. as a whole은 묶여서 여기 꾸며주는 거고, 동사가 have고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은 뭐야 완전한 문장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have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저거는 알겠죠? 네.
그래서 저거 확인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괄호 문장 안에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동격 대시거든요. 근데 선행사가 이 미들 클래스가 아니라 이 판타지를 받습니다. 네, 선행사는 이 녀석이에요.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이 아니라 여기 판타지를 받는다. 네, 그래서 해석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네, it is that 강조 구문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네. 질문? 다 괜찮죠? 네.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아, 맞아요. 쌤이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고 옛날 영화인데 혹시 꾼이라고 아세요? 알아요? 예. 이게 그 사기꾼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친구들은 좋아할 법한 게 현빈이 나와. 예. 현빈 잘생겼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좀 한국 영화 특유의 그 풍은 좀 있긴 한데 킬링 타임으로 볼만해서 혹시나 이제 생각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꾼 재밌던데요. 예. 사기치는 영화인데 생각보다 반전도 있고요. 예. 약간 시간 때우기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꾼. 예. 시험 끝나고 보세요. 알겠죠? 예. 아마 친구 교재는 오타가 없을 건데 쌤이 이거 작업할 때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친구 거에도 오타 없죠 거기는. 다 잘 돼 있죠. 쌤이 작업할 때 오타를 내버려가지고. 다 됐나요? 네,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자, 요 첫 단어가 이 글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mechanical thinker. 뭐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사실 저거를 조금 친구들한테 쉽게 설명해주면 쌤이 꽉 막힌 사람을 의미해요. 이제 꽉 막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 얘기가 다 맞고 네 얘기는 다 틀려. 아, 안 들을래. 요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 저 mechanical thinker라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즉, 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즉, 꽉 막힌 사람은요, take considerable pride. 아주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대. 뭐에 있어서? 그 자신의 의견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신은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쌤이 말한 그 꽉 막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it is proper. 그리고 꽤 적절하고요. 꽤 필수적입니다. 뭐가요?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 take a stand.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무조건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장을 취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잖아. 즉 이제 꽉 막힌 사람은 생각하기에 아니 사람이라면 본인의 의견이 적절하고 맞다라고 생각해야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세를 취하는 것, 어떤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는, 뭐 이제, 조금 민감한 문제지만, 정치에 있어서 누가 맞다고 생각해. 사실 이거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해당하는 거야? 아, 내가 말한 의견이 약간 정답이야. 내 의견이 정답이야.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즉,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맞다.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내용 이해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In fact, 사실, each time he voices sweeping generalization. 즉, 매번, 뭐 할 때마다 그가 목소리를 실는 거죠. 어디다가? 일반화하는 데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반화하는데 목소리를 실을 때마다. 즉, 어떤 주제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취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요, 뭐합니까? commits himself. 그 스스로
엄청 몰두한데 뭐 하는데요? To adopt a rigid stand. 즉 뭐야? 엄격한 자세를 채택하는데 엄격한 자세를 가지기로 하기로 전념하는 거죠. 즉 뭔 소리야?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게 맞다 생각해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 정치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의견이 나뉠 수 있는 거는 또 뭐 있죠? 다양한 뭐 연예인 취향,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아, 나는 이 연예인이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 난 얘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내가 맞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에 있어서 다 본인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그는 항상 일관돼요. 네,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 일관된 성격을 지닌다. 아, 내 의견이 다 맞아. 나는 이래. 뭐 이런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만약 너가 뭐 하게 되면 즉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좀 찾아보게 되면 너는 아마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걔네들은 뭐하다? 호기심이란 게 없다. 궁금한 게 없다. 왜? 본인 스스로 다 맞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본인이 다 뭐 전지전능하다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쭉 나열을 해줍니다. 그는 질문하지도 않고요. 그는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즉 배울 생각도 없고 내 생각이 다 맞아. 새로운 거 관심 없어. 내가 짱이야 라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내용. 예. 그리고 심지어 책도 안 읽는데요. 예. 그죠? 그래서 그냥 약간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거에 있어서 노력을 아예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내용들이. 지금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따라오겠어요? 네. 자, 그리고 볼게요. 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즉 아까 그 thinker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은 네, 그는 아마 스포츠만 읽을 겁니다. 네, 뭐 그의 세상이 스포츠인가 봐. 그리고 보통 그 스포츠를 읽는 것은요, 그의 사회에 있어서 남자로서는 좀 받아들일 만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꽉 막힌 사람을 남자라고 가정했을 때는 보통 뭐 할 거다? 스포츠만 본다. 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 여자일 수도 있죠. 꽉 막힌 사람이. 여자면은 뭘 거다? 여성과 관련된 어떤 글들을 읽을 거다. 여성과 관련된 글. 뭐 여성 잡지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읽을 거다. 네. 이제 본인의 세상에만 빠져 사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를 얻으려고 안 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즉 그런 꽉 막힌 사람들은요, may reveal, 아마 드러낼 겁니다. 눈에 띄는 불편함을 드러낼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지. 왜 불편해? 그들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 할 거고, 그리고 아마 당황할지도 몰라요. 뭐 할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됐을 때, 뭐를 마주하게 됐을 때? fact, 어떤 사실인데 그 사실은 그에게 뭐 하도록 하는 거야? 고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의견을 고치게끔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되게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팩트 따져보니까 본인이 틀린 거야. 그러면 당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꽉 막힌 사람에 대한 내용의 특징들을 다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남 얘기 안 듣고 본인의 입장을 취하고 뭐 스포츠나 여성 잡지만 보는 사람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지? 꽉 막히는 거. 그 약간 쌤이 학생 때 좀 꽉 막힌 쌤이 좀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쌤 없죠? 있어요? 학교에 안 계시지? 쌤 때는 있어? 계셔? 조금 그러신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 좀 연세가 있으시지 보통. 그렇죠, 맞아요. 이게 조금 쌤도 학생 때 그랬는데 쌤은 영어 쌤이었거든. 영어 쌤이었는데 이제 그 발음이 분명히 사전에서 들었던 단어의 발음이랑 달라. 근데 이 선생님은 발음을 하시면서 이제 틀린 발음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발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발음 이거 아닌가요? 뭔 소리야 이게 맞다니까 하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 선생님도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쌤이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의 성향인가 봐요. 그지? 뭐 내용은 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나?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법만 보고 갈게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첫 문장에 우리 관계대명사 절이긴 한데 관계대명사를 쓸 때 원래 which 뒤에 보통 뭐 주격 관계대명사면 바로 동사가 올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뭐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투부정사가 왔어. 쌤 이거 뭐예요? 이거 의문사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의문사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로 썼고요. 선행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투부 정사는 쌤이 뭐랑 바꿔 쓸 수 있었어요? 저번에 should 동사 원형이랑 바꿔 쓸 수 있댔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구조야. 이렇게 된 구조인데 요거를 투부 정사로 바꾸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다 보니까 주어가 should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게 투부 정사로 바뀌면서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된 거다. 쌤 주어 동사 있는데요. 요거는 삽입절입니다. 예, 요거는 따로 빼시면 돼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네, 해석하실 때 원래 바꿔 쓰는 원문은 which should be liked가 되는 건데, 예. 근데 의문사로 바꿔 쓰게 되면서 투부 정사로 바뀌게 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해석하실 때 잘 봐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 바로 뒤에 문장입니다.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인데, 예. it이 가주어고 뒤에 to take a stand가 진주어예요. 그리고 요 진주어에 해당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네,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네, 형태까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쭉 내려가 볼게요. 네, 쭉 내려가서 네, 여기 4번 네, 여기 4번 한 번만 볼 건데 우리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보통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어에서는 되게 인과관계, 즉 선행 여부 이런 것을 좀 따지거든요. 이게 먼저 일어나고 이게 나중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따져봐. 인과관계를 많이 따져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 투부정사에 일어난 내용이 지금 나오는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가 투부정사에는 과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have pp를 써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미안해요. 잠깐만. to가 전치사 to였네요. 미안합니다. 예, to. 그래서 to 뒤에 이제 그 선행 사건의 의미로 현재 완료 쓴 거는 맞는데 전치사다 보니까 having pp가 됐다라는 거. 요 전치사고 ing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뭐 해석할 때는 자연스러운데 사실 원래 if 절 안에 주어 동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뭐 해석하실 때는 상관없는데 혹시나 어법을 따져보면은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컴마가 달려 있는 관계 대명사는 보통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인데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 앞문장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단수 동사 받은 것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자주 보던 거죠.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내용에 대한 건데. 예. 그 밑에 쪽에 예. 시험에 하면서 네. 남자는 스포츠를 읽을 거고 여자는 영어를 네. 성 분야 잡지를 읽을 거라는. 그죠. 근데 이게 네. 그냥 강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건 어떤 의미냐면 그 꽉 막힌 사람은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배우거나 습득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본인의 세계에 갇혀 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남자는 보통 본인 세계를 하면 그게 스포츠인 거고 여성은 그게 여성 잡지다라는 거죠. 여성지다. 그래서 저 맥락을 본인의 세계에 갇혀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스포츠 페이지만 보고 다른 거는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보시면 뭐 read books 이런 거 안 하거나 소설 같은 건 아예 안 보고 그의 그의 사회에서는 이제 스포츠 페이지만 본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의 세상에 갇혀 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세상과 소통을 안 하고. 세상이 스포츠. 그죠? 남자 입장에서 그게 스포츠인 거고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 잡지인 거지. 그래서 세상과 단절해서 소통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혹시 또 질문 있어요? 네. 궁금한 거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자, 가보자. 네. 아, 근데 글이 다 기네, 기본적으로. 네.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혹시 쌤이 지금까지 준 문제 자료를 다 풀어서 쌤, 전 다른 문제 추가적으로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있으면은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카톡 주세요. 문제 따로 드릴 테니까. 알겠죠? 문제는 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 알겠지? 너희들이 원하면 마음껏 줄게. 알겠죠? 쌤 지금 푸는 것도 벅찬데요. 뭐 그러면은 지금 거 먼저 푸시고 혹시나 더 필요하다 하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도 오늘 또 추가 자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푸시면 되고 혹시나 뭐 부교재도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필요하다 하면은 아마 오늘 진도 나가면은 부교재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니면은 내일쯤 해서 변형 문제 다른 걸로 싹 올려줄 거예요. 카톡방에 또 저번처럼. 그래서 혹시나 요거 말고 문제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또 뭐 다른 분야, 그러니까 뭐 교과서든 뭐 그 부교재든 얘기해 주세요. 문제 드릴 테니까. 알겠지? 뭐 문제 많이 푸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약간 좀 헷갈리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밑에만 끄고 갑시다. 영어를 첫날에 치더만 맞죠? 다 됐나요? 다 껐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가겠습니다. 물리과학 분야에 있어서요, 보통 사실이래. 뭐가 사실? 여기서 더 케이스 하면 보통 뭐 케이스가 여기서는 사실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통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that a handful of concepts, 즉 약간 몇 개 안 되는 개념들이 can be applied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될 수 있대요. 뭐에 걸쳐서? 다양한 맥락에 걸쳐서. 그죠? 물리에서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다른 분야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요렇다. 뭐 물리 개념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더 읽어볼게. 자, research literature on the transfer of knowledge suggests. 그러니까 이제 문학 연구인데요. 뭐 하는 거냐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문헌입니다. 문헌이 말해줍니다. 뭘 말해주냐면 that when people acquire knowledge, 즉 사람들이 지식을 어떤 맥락에서 습득할 때 그들은 좀처럼 뭐 한대요? 적용하지 않는데 이 지식을 어디에? 상황에다 적용하지 않는데 관련된 맥락의 상황에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문장이 기네. 그 맥락은 되게 피상적으로는 미안합니다. 피상적으로 봤을 때, 즉 대충 봤을 때는 원래 맥락이랑 다르게 보이는 맥락이고요. 하지만 그 맥락은 실제로는 주요한 생각과 관련돼 있고 실제로 그것은 적용될 수 있대요. 문제나 그것을 분석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문제가 되게 길죠? 쌤이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한다 해봐요. 즉 아까 말했다시피 물리에서 지식을 하나 배웠어. 힘 작용하는 걸 배웠다 칩시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 다른 분야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근데 적용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즉 왜냐면 보통 그 원래 맥락, 물리라는 맥락과 쌤이 화학이라고 예시를 들게요. 화학이라는 다른 맥락이 있어요. 다른 맥락이랑 대충 봤을 때는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해, 그냥. 아니, 화학이랑 물리는 다른 거지. 근데 사실상 까놓고 보니까 뭐야? 관련이 있네, 인 거예요. 그게 요 말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자, 물리라는 과목에서 어떤 지식을 배울 때 사람들이 좀처럼 다른 분야에다 적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충 봤을 때는 그 원래 맥락이랑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은 그 물리에 있던 그 아이디어는 원래 아이디어는 화학에서 어떤 분야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 간에 다르더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말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해 안 해? 안 한다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이 함축하는 내용,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적용되지만 이거를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뭐? 학생들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뭘 배워야 돼? 적용하는 거죠. 주요 개념을 어디? 다양한 맥락에다 적용해야 된다. 이거 하는 법 배워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는 거 배워야 돼인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예요, 이게. 네. 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지식을 최대한 액체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식을 액체처럼 만든다는 것은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조금 그림으로 보면 어때? 유연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는 유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식을 유연하게 만든대. 유연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물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 쓰는 거죠. 이게 유연한 거잖아. 이해돼요? 그게 다 요 글의 맥락에서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한 분야를 다른 맥락에 써야 된다인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물리뿐만 아니라 네, 다른 과학 분야도 있대. 실제로 뭐 개념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도 있어요. 물리는 뭐 개념이 몇 개 없지만 많은 분야도 있는데 얘네도 뭐래? also 마찬가지래. 뭐가 필요하대? 연습이 필요하대요. 학생들이 뭐 하는 연습? To relate the concept. 개념을 연관시키는 거야. 뭐? 새롭거나 다양한 상황에. 즉 뭐야? 다른 맥락에 연결시킨다 이 말인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한 거 이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볼게요. To repeat what has been said before.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하기 위해 뭐 하는 거? 제공하는 겁니다. Practice. Practice exercises across.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제공하는 거죠. 충분한 연습을. 뭐에 대한? 다양한 맥락에 걸친 또는 다양한 상황에 그 걸친 것을 연습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즉 다양한 맥락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is 뭐래요? What makes learning last. 즉 학습을 계속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이래요. 그게 바로 뭐다? is the way to promote transferable learning. 즉 학습의 어떤 전이를 촉진시키는 방식이다. 학습의 전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 배운 걸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즉 한 줄 요약하면 어떤 분야에 배운 걸 다른 맥락에 적용시켜라 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게 위에부터 처음 끝까지 설명하는데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해석했을 때 까다로울 수는 있겠다. 내용은 정리 다 되셨나요? 그래서 쌤이 이제 포인트는 주제가 딱 2번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문을 기점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fluid라는 표현은 조금 패러프레이징 됐다 보니까 빈칸으로 나오기 좋고, 그리고 the implication 같은 경우는 앞의 내용에 문제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서술형을 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내 친구들이 꼭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법 볼 건데, 자, 어법 봅시다.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주어, 진주어 쓰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쭉 내려올게요. 아까 그 해석이 좀 긴 문장 있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context 뒤에 that이 첫 번째 관계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but이 쓰이고 위치가 쓰여요. 근데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컨텍스트랑 위치만 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왜 또 들어가?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 자체가 병렬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절 자체가 두 개가 나열된 거죠. 이럴 때도 결국엔 접속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쓰인 접속사지, 관계 대명사가 쓰였다고 요거 없애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어법 주의, 되게 낚이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잘 체크해 주세요. but which가 틀린 표현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요거 하나만 봅시다. 여기 관계대명사 what절인데 make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이면서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로 받은 겁니다. 저기서 last는 네, 지속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네. 네, 저거 말고는 네, 뭐 나머지는 쌤이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중에 학습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가 아마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기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봐주시면 되겠다. 네. 질문 있나요? 괜찮나?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네,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없으면 쉬고 계시면 됩니다. 네.